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스튜디오에 너무나 네.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게스트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막 샘솟는데요. 네. 자, 누구신지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엄마다의 팟캐스트 나는 엄마다를 진행하고 있는 액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팟캐스트 유아동 분야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팟캐스트 운영자이신 액션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고요. 나는 엄마다 팟캐스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팟캐스트 운영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었던 계기가 원래 제 블로그에 보면은 땡큐 투데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제 약간 성우 이런 꿈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한 5분짜리를 올렸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들어보시고는 저한테 팟캐스트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팟캐스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아보고 공부 좀 하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셨군요. 저 액션맘님이랑 블로그 이웃이라서 네. 그때 땡큐투데이 올리신 거 들었어요. 근데 와 목소리가 일반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연습을 하셨나? 되게 굉장히 발성법이 좋으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게 나는 엄마다 19화에 보시면 엄마가 돼서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꿈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주제 이야기로 제가 왜 팟캐스트를 육아를 하면서 되게 바쁘고 힘든데도 왜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녹음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한 거는 19화에서 보는 걸로 나는 엄마다 들어보는 19화를 걸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들었지만 오늘도 아침 청소를 하면서 나는 엄마다를 들으면서 참 이걸 들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가볍고 밝아지는 느낌을 우리한테 선사해 주시는지. 사실 저희는 첫 회 녹음할 때 너무 떨려가지고요. 막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스크립트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책 읽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잘하시는데요. 근데 액션맘님 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첫 회부터 막 들어봤는데 정말 첫 회부터 매끄럽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행하는 혹시 발성법이나 뭐 아나운서 발음법 이런 거는 뭐 따로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추천 팟캐스트 뽑히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워서 내가 1회 때 어땠지? 이걸 들어봤는데 못 듣겠는 거예요. 얼굴이 약간거려서 제가 막 정말 온갖 막 예쁜 척을 하면서 있더라고요. 지금은 솔직히 되게 이제 편안하게 좀 요즘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1회 때는 저도 제 거를 듣다가 제가 끄면서 제 남편한테 못 듣겠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직업이 원래 이제 교육 컨설팅 쪽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치에 관련된 것들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연습이 계속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요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었던 이런 가장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구연동화 있잖아요. 전래동화 테이프. 그걸 사주시고 빨간 라디오를 하나 사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걸 엄마가 왜 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사주셔서 제가 그거를 진짜
그 빨간색 라디오를 정말 제가 끼고 다녔어요. 어머. 집에서. 예. 그러니까 들은 걸 또 듣고 막 테이프 다 늘어져가지고 세상에.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구연 동화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게. 그래서 제가 그 또 하나 발성법 아까 네.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목소리 들으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어린 시절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국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만 놀러 오시면 소영이는 판소리를 시켜야 돼. 걸걸한 목소리는 판소리의 딱이야. 걸걸한 목소리? 네. 제가 되게 허스키한 약간 그런 음성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저는 이제 불자이지만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요일 아침 8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셨군요. 엄마에게 헌금 100원을 받아서 네, 달려가지고 제가 성가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소리가 그 걸걸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소프라노나 이런 쪽에 갈 수가 없었어요. 상상이 정말 안 가는데요. 네, 항상 알토. 알토가 3명 있는데 제 목소리가 되게 크게 나오는. 아. 그런데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왜 학교에서도 교회 활동하잖아요. 특별활동. 네. 그 제가 합창단에 들어간 거예요. 꾸준히 노래. 네. 거기서도 알토. 근데 이게 그 초등학교 고학년 한 3, 4년을 그 중학교 1학년 정도 갈 때까지 이게 노래로 계속 왜냐하면 발성 연습 계속 하잖아요. 그 성가대나 합창단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도 변성기가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이제 체험하게 완전 된 새로운 거예요. 사실인데.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중학교 이제 가면서 점점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소프라는 소리로. 그래서 목소리가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 스피치와 발성에 참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일에 다들 가셔서 합창단에 가입을 시키시는 건 아닌지. 그 액션맘님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저도 중학교 3년 내내 합창단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노래는 못하지만 나중에 소프라노 장까지 했었어요. 저는 아. 소프라노였었는데 역시. 그때 저도 발성에 대해서 3년 내내 합창단 하면서 네, 발성법을 맞아요, 좀 맞아요. 연습을 했더니 지금도 제가 평상시 하는 목소리하고 강의하러 들어갔을 때 목소리가 좀 네, 다르다고 느끼고 네, 네. 들어주시는 그 선생님들도 선생님 강의하실 때 목소리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복식호흡 하면서 발성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저도 말할 때 목보다는 네. 다른 부분을 좀 많이 쓰면서 하는. 네, 맞아요. 저도 강의를 가면 이제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더 뱃소리로 많이 그렇죠. 예, 얘기를 예. 하게 되죠. 그래요. 아무튼 옥구슬 굴러가는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이미지 방송이 아니라 너무 다행입니다. 한번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자, 그 팟캐스트 매번 올라오는 내용들이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재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사실 요거는 약간 사심이 들어간 질문인데 팁을 얻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어디 있지? 이거 보여드리려고.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요게 있어요, 제가. 와,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읽기만 하시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그 나는 엄마다 제가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여기다 메모를 해놔요. 그러니까 요런 거 얘기하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번에는 요거 얘기해 볼까 해서 하고 나서 한 건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쨌든 이 나는 엄마다라는 방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주는 숨은 조력자가 한 명 따로 있죠. 네, 우리 갑자기 4살 누구지? 채연이 참 그- 아이들은 보석이에요, 보석. 맞아요. 제목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막 욱하는 육아 스트레스 뭐 왜요 외우편 아주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전부 대부분 채연이와 그러니까 육아 일상에서 일어나는 남편과의 뭐 얘기 아니면 육아 일상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좀 책을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좀 소개도 해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소재들을 찾고 있고요. 이런 노트로 항상 이렇게 좀 적어놔요. 생각날 때마다. 되게 예. 탐나는 노트예요. 네, 아니 사실 이런 거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 노트인데 맞아, 이런 맞아. 걸 또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아닙니다. 이런 친절함에 네. 또 감동받았습니다. 아, 채연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되게 호기심 갖는 눈으로 봤던 그 모습이 네. 생각나요. 보고 싶네요. 저도 채연이의 이제 모습을 봤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니까 아까 어릴 적 얘기를 하시는데 빨간 라디오를 들고 있는 액션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왠지 채연이가 빨간 라디오를 끼고 이런 느낌을 저도 네. 한번 상상해봤어요. 액션맘님은 그 팟캐스트 운영 말고 네네. 또 행동아 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의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또 어떤 일 하시는지. 제가 원래는 이제 프리랜서 강사였단 말이에요. 교육 컨설팅 이런 이제 회사의 이제 본사 같은데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다 출산을 하시면서 잠시 멈춰지는 기간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미스 때부터 보면서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전 좀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왕성하게 잘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안 멈춘다고 해도 진짜 아무리 안 멈춘다고 해도 한 5, 6개월은 멈춰줘야 되잖아요. 보통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다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예.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분은 너무 진짜 뛰어나신 분인데, 인재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프리랜서라는 거를 좀 정착해 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 아기를 가져야지를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제가 프리랜서로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그 브랜딩 과정 같은 게 있었어요. 공부를 할 때. 근데 거기에서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시지 말고 그 본인만의 어떤 연구하는 분야를 그렇게 해서 연구소로 해서 이렇게 좀 다시 시장에 나오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나온 게 아니고, 예, 난 어떤 걸 연구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관심 가진 게 뭐지? 근데 보니까 제 강의에 굉장히 많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액션이더라고요. 그 강의록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액션. 그러면서 제가 행동화 교육연구소가 어느 날 탁 이렇게 그래서 행동화 교육연구소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행동화 교육연구소가 생기면서 지금 이 팟캐스트까지 오게 된 건데 행동화 교육연구소는요. 키워드가 그거예요. 드림, 액션, 해피거든요. 우리 꿈하고 뻥하고 차이를 혹시 아세요? 내가 왜 우리 막 나 뭐 할 거야. 난 이런 거 할 거다. 나 막 할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뻥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이제 자기가 말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정말 작은 행동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꿈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도 그랬거든요. 채연이 처음에 생후 1년 동안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행동화 교육연구소 생각하기 전에요. 네. 내가 다시 나갈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힘들고 막 우울하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꿈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 동기부여 노래들이 있어요. 거위의 꿈. 네,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노래 5곡을 아침에 꼭 그걸 틀었었어요. 그래서 채연이 뭐 밥 차리거나 이런 거 청소하면서 그 노래를 꼭 듣고 시작했어요. 늘 액션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내가 꿈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꿈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몇 개월을 좀 더 버텼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돼서 하나하나씩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되게 친한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제 막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막 그런 제 계획이나 막 이런 거 막 벽에 붙여놓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니 되게 부러워요. 언니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가 다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 창업 준비에 관련된 제 이런 이제 행동학교육 연구소 시작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한번 올렸을 때 비밀 쪽지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엄마로서의 삶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엄마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도 부담스럽고 자기도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쪽지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소름이 막 쫙.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어떤 좀 결과적인 약간 이제 거의 결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참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직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꿈이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세요. 노래 5곡 리스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나는 엄마다 방송에서 다들 이제 내일 아침부터 5곡 듣고 시작하는 걸로. 나는 엄마다 방송에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결국 타산지석의 힘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배님들의 걸어온 길을 네. 보고 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모습도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얘기하시는 중간중간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정말 진솔한 이 시작됐을 때의 이야기 정말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앞에 꼭 엄마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행동학 연구소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요거 제가 30초 안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기업도 꿈을 꾸고 가정도 꿈을 꾸고 개인도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교육은 기업체가 그 기업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교육들을 좀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이 이루어야 하는 꿈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죠. 행동학 교육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시작하는 게 나는 엄마다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또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단계가 첫 번째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달라요. 우리는 성향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되게 열심히 꼼꼼하게 사는데 나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저지르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고 싶은 그 방향은 똑같겠지만 성향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액션 나침판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이제 A6라 그래서 그런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생활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 6가지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좋네요. 행동학 교육 연구소입니다. 아까 그 채연이 생후 1년 동안 아이 키우고 하면서 네네. 그 세상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셨던 그 부분이 네. 사실은 되게 공감 가고요. 네. 저도 찔끔 눈물이 약간 나왔는데 그 아침마다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 5곡을 틀어놓고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하고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가지고 네. 가슴으로 깊이 막 들어와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엄마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힘이 되실 것 같고요. 진짜 뭉클하네요. 자, 그럼 그 팟캐스트 운영하고 그 일을 병행하시면서 힘든 점 같은 게 뭐 있으실까요? 이제 그거죠. 제가 제일 힘든 점은 갈 길도 찾았고 방법도 아는데 지금 그리고 걸어갈 에너지도 충분한데 막 넘치는데 제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갈 때도 알았고 가는 방법도 알았고
갈 에너지도 넘치는데 하루에 너 2시간밖에 못 걷는다 뭐 이런. 시한부야.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아직도 이제 좀 시간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채연이 그 육아하고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좀 그게 자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연이가 잠든 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잠든이 아니고 채연이가 네, 잠든. 채연이가 잠든 후에 저희 모든 이제 일적인 작업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그 이제 뭐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좀 뭐 연차를 쓴다거나 좀 시간을 배려해주면 정말 스케줄이 외조를 맞는 곳이 잘해주시는 것 있으면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남편이 좀 여보 듣고 있나요? 사랑 받으시기에 외조를 충분하십니다. 해야죠. 제가 그래서 와, 행동화 교육연구소 사실 이름만 들어봐도 너무 멋진데 그래서 홈페이지 살짝 들어가 보니까 네네. 페이지가 중국어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중국 진출까지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중국 진출을 제가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동학교육 연구소 만들 때 그 홈페이지가 모두 홈페이지라 그래서 공짜예요, 공짜. 네이버에서 공짜로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분들 중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뭐 요즘은 액세서리 만들어서 이렇게 또 쇼핑몰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거나 판매하고 싶으실 때 홈페이지 그 모두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공짜입니다. 공짜 거기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 모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중국어 버전을 넣었던 이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어요. 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내 상품을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상품을 그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놓자. 예. 그리고 갈 때 뭐 누가 보겠지.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거 만든 게 지금 한 2년 돼가나요? 1년 반 정도 넘었나? 제가 내년 3월에 중국에 가요. 정말 네. 정말 가시는 건데요? 진출하시는데. 원래는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이제 번역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원하면 이게 참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3월에 예, 중국에 갈 일이 생겼답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이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코딩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는 강사분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부모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건 아닌데 마인드가 그렇게 딱 잡히니까요. 강의도 들어오는 일들이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만 오고요. 진행되는 일들이 그런 쪽이랑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더울 때 저기를 갔었어요. 처음에 이제 요새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들이 많아가지고 경력 이동하시는 분들 그런 강의에서 그분들도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입학한 날 이제 강의해 주실 분을 찾는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제가 자충우돌 했던 얘기를 해드리러 갔었는데 그분들한테 강의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예, 같은 처지고 저는 이제 조금 한 발 더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들이 벌써 수료하실 때가 됐대요. 그래서 수료하시기 전에 취업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또 많이 배려해 주신 게 관계되어 있는 분 말고 직접 일선에서 선배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와주실 수 있냐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들 시작할 때 만났던 분이고 제 모습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 액션맘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생각하고 뭔가 하나씩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원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그것들이 확 펼쳐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지점지점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가 아까 왜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기부여되는 음악을 5곡을 매일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목표하는 것들을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서 막 그 주방 벽이나 이런 데다가 막 붙여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하면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붙여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랑 되게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꿈꾸시는 미래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이미지화 하셔가지고 한번 붙여놔 보셔요. 예. 또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롱 면허 탈출을 하려고 연수를 받았는데 차를 많이는 운전 못하지만 타다 보니까 사고 싶은 차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찾아서 붙여놓겠습니다. 저도 장롱 면허거든요. 네. 우리 장롱 면허 탈출기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홈페이지 연구소 프로그램 중에 네. 자기개발 셀프 리더십 과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혁명 A6 프로그램이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6가지 그 하는 관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관리하고 독서 경영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또 네네.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개인적으로 액션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항상 뵐 때마다 밝으시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스트레스 없는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육아하시면서 그 나는 엄마다의 그 얘기 풀어놓으시는 거 네. 보니까 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또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제가 당연히 밝게 웃고 친절하고 상냥해야죠.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제가 육아하는 모습을 하루 정도 지켜보시면 저녁 이제 노을이 이제 이제 질 때쯤 제가 약간 이제 센티멘탈해지면서 약간 채연이에게 데시벨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나는 엄마 2화 때 그 욱하는 육과의 스트레스 피해가는 3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보면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취율이 높아요. 그래요. 네. 그게 다들 공통적인 거 같은 고민이 같아요. 있으신 예. 거죠. 저는 약간 조금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서점에 가서 책 보고 혼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출산 전에는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음악부터 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항상 집에 오자마자 항상 저는 이제 음악부터 틀거든요. 그 최근에도 이제 좀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JK 김동욱의 네. 재즈 컬렉션이 있어요. 녹아요, 녹아. 분명히 우리 주방인데 어디 이렇게 야경이 좋은 바에 와 있는 느낌, 와인바에 지금 올려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그거 꼭 들어보시고요. 네. 저는 이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제일 좋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음악, 향기, 조명 이 3가지. 그래서 음악 좀 많이 들어서 좀 평상시에 많이 스트레스를 좀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잠자는 거 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별명이 이제 베개 그냥 되면 1분? 그냥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좀 숙면을 되게 취하는 편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그 찜질방 가는 거예요. 혼자 찜질방 가서 목욕하고 그 찜질방에 내려가가지고 그 미숫가루랑 달걀 사 먹으면서 그 이렇게 안마의자 있잖아요. 혼자서 막 안마의자 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계속. 네. 네. 양머리하고. 저는 양머리는 안 하시고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저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같은 거 하는 거나 이제 경치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어쨌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봉사를 다녔었던 거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육아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냐면 출산 후에 제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보시면 아침 음악 저녁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음악이 이제 채연이 태어나면서 다 동요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제 음악을 좀 틀잖아요. 그럼 채연이가 재즈를 들어야 되는데 동요로 바뀌어.
채연이는 이제 재즈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채연이가 제가 어느 날 JK를 딱 틀면 엄마 나 재즈 싫어 이래요. 어머. 시끄러워. 재즈 시끄러워. 비호감이 그래서 돼버렸어. 제가 아니, 자기도 어떤 날은 잘 듣는데 어떤 날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럼 뭐 틀어? 그러면 자장가 막 이렇게 그 CD를 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 그다음에 수면. 전 수면이 너무 중요했는데 특히 정말 잠을 못 자잖아요. 육아하면서 이제 수면이 네. 확 줄죠. 네, 그래서 그 수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아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많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힘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는데 육아와 함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쌓이는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제 원래 방법들은 좀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이제 한 캔씩 공감 간다. 그 한 캔 이게 탁 근데 무알콜. 그렇죠. 그 제가 야. 우리 임신하면 네, 무카페인, 무알코올의 세계로 이제 입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되게 길게 했거든요. 2년 거의 27개월을 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되게 오래 네.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번씩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알코올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네, 무알코올, 무카페인. 그래서 무스트레스 해소 뭐 이렇게. 그래서 채연이 모유 수유 끊고 나서 제가 그 마셨던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던 그 맥주 그 첫 모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남편이 저를 우연히 이제 데리고 갔었던 성산대교가 있어요. 제가 야경을 되게 좋아해요. 야경이나 이렇게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 성산대교 저는 성산대교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밤에 예. 거기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 뭐 지금은 이제 내년 3월 예. 우리 4살 채연이가 5시가 아니 내년 그 5살이 돼서 3월 달에 채연이가 유치원을 갑니다. 예. 이거 조금 해방되시나요? 예. 아. 너무 지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유치원 어린이집 고르시면서 고민했던 거. 예. 기억나네요. 예. 되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아직 저는 좀 정보가 많이 빈약했었고 초보 엄마다 보니까 그 선택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한 가지가 막 마음에 걸리고. 근데 너무나 다행히 좀 그래도 안심하고 좀 보낼 수 있는데 잘 돼가지고 아유 31명을 뽑는데 120명이 왔어요. 되게 좋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에 가서 줄 서고 계신다고. 예전에 그랬다고 대학보다 하시더라고요.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네. 유치원이라는 얘기까지. 이런 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너무 좀 놀랬었죠.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그 액션맘님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 그 다음에 또 그 하지 못하셨던 답답함 뭐 이런 것도 다 공감 가고요. 그 저도 식구들 다 재워놓고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는 한 캔을 아주 즐기는데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아니 왜 그거를 꼭 그 시간에 먹어?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마침 딴 분이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요. 딱 자기는 와인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 엄마들이 다 식구들 재워놓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 동안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혼자 음악도 들으면서 이런 시간들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부분 이제 공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화는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액션맘님과 함께 할게요. 네. 자,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시간에 꼭 만나요.